왜 우리는 당뇨병에 걸렸을 때 완치되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이 해답을 제공한 생리학 이론은 없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는 자칭 최첨단이라고 외치는 현대의학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는 한마디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과 전혀 다른 생리학 이론을 요구한다. 그래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의 반기를 들고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과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그러면 왜 이들의 이론은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는 독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돈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면 이들의 이론은 왜 빛을 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돈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돈에 환장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표적이 되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이들을 철저히 짓밟아야만 했다. 그래야 돈이 유지되니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에 도전한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파멸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인간 그 자체를 파멸로 몰아넣어서 이들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한마디로 본보기를 만들어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현재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 기전을 정확히 알리고 싶지 않은 의학 이론 분야가 있다. 이게 바로 전자생리학이다. 즉,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의학 진단 장비 분야에는 이용하고 있지만 생체 이론에는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전자생리학이다. 이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 전자생리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로 믿어왔던 의학 이론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린다. 이게 바로 전자생리학이다. 그리고 전자생리학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을 제외한 모든 의학의 기본 생리학이다. 그래서 이는 자동으로 한의학의 생리학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의학의 기본 체계는 음양이론이다. 즉, 전자생리학의 기본 틀이 음양이론이라는 뜻이다. 단지 전자생리학은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고 있고 한의학은 음양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에 전자생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33회에 걸쳐서 음양오행의 이론을 설명했던 것이다. 즉, 지금부터 앞으로 쭉 펼쳐지는 이론들은 본 연구소가 제작한 음양오행 이론 영상들을 먼저 봐야만 이해가 쉽다는 뜻이다. 음양오행 이론의 핵심은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는 에너지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음양오행 이론은 양자역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생체 생리학이 바로 전자생리학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음양오행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이 필수가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하면 된다. 전자생리학은 이 영상의 첫머리에서 제기한 당뇨병에 대한 의문을 깨끗이 해결해준다. 이는 자동으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을 무너뜨린다. 그 이유는 차차 자동으로 설명될 것이다. 질병 문제에서 핵심은 생체를 가지고 노는 에너지이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게 되면 생체의 질병을 파악할 때 자동으로 이상한 결론으로 가고 만다.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즉,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말하는 생체의 에너지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생체를 작동시키는 에너지가 ATP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면 된다. 아니면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해도 된다. 생체에 ATP를 들이붓게 되면 생체는
거꾸로 힘이 빠지고 만다. 즉, ATP는 생체의 에너지가 아니라 생체 에너지의 조절자이다. 그러면 자칭 최첨단이라고 떠드는 현대의학은 왜 이런 의도적인 실수를 했을까? 이는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이론적 기반에 있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겨우 측정하는 고전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체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ATP와 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이다. 이때 자유전자 문제는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생체의 에너지 문제를 정확히 다루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을 요구한다. 이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으로 간다. 그래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눈에 보이는 ATP를 생체의 에너지라고 말하는 일은 고전 물리학 때문에 숙명적이다. 그러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양자역학을 모를까? 당연히 아니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양자역학을 의료기기 분야에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의 생리를 다루는 이론에서는 절대로 양자역학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인체의 질병을 다루는 방법론에 있다. 즉, 병의 근원을 다루는 방법론과 병의 근원은 내팽개치고 병의 증상만 다루는 방법론 말이다. 이는 대증치료의학과 근원치료의학으로 구별된다. 이 두 문제는 앞으로 나올 다른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결국에 인간의 질병 문제를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이 필수가 된다. 그리고 전자생리학은 음양이론의 핵심이므로 음양이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자생리학이 필수가 된다. 전자생리학의 기반인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다룬다. 이때 양자역학에서 필요한 이론들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 보의 양자이론, 파인만의 양자전기역학이다. 이들 이론을 종합해보게 되면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이며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공간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하며 이들 에너지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립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간섭한다는 것이다. 이때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에너지는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이다. 이 문제는 오직 양자역학으로만 풀 수 있으며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으로만 정리된다. 이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음양이론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자동으로 음양이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자동으로 음양이론이 왜 지금까지 미신으로 취급되었는지도 말해준다. 즉, 음양이론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독하게 어려운 음양이론을 우리 조상들은 최소한 5000년 전에 완벽하게 알고서 실생활에 이용했다. 즉, 우리 조상들은 최소한 5000년 전에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또한 양자역학을 실생활에서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과연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궈놓은 최첨단 문명을 복원해 가고 있는 것일까? 또한 양자역학은 동양철학 전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즉, 동양철학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양자역학을 모르게 되면 절대로 풀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자동으로 왜 동양철학이 미신 내지는 신비로 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즉, 동양철학은 이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이때 동양철학에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신이라고 칭한다. 이때 신은 인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신을 말한다. 즉, 동양철학에서 신은 자유전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동양철학에서 신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 자동으로 동양철학의 해석은 불가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인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존재이다. 이 문제는 정확히 양자역학의 영역이며 동시에 전자생리학의 영역이다. 이때 신인 자유전자는 인간을 포함해서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조물주도 되면서
동시에 저승사자도 된다. 즉,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는 창조의 신이면서 동시에 파멸의 신도 된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아니면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해도 된다. 이때 자유전자는 공유결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태양계 아래에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즉, 이는 태양계 아래에서는 철칙이다. 이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창조의 신으로 만든다. 또한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공유결합이 풀리게 되면 자동으로 저승사자를 아련하게 된다. 이때 공유결합의 해체는 무조건 자유전자의 환원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이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파괴의 신으로 만든다. 즉,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는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유전자를 신이라고 부른다. 이 문제도 역시 본 연구소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아니면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해도 된다. 이때 인간이라는 몸체도 미립자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이고 인간이 사는 공간도 미립자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는 자동으로 인간이 사는 공간과 인간의 몸체가 서로 에너지로 대화하고 서로 에너지로 간섭하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건강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 문제는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인간은 인간이 사는 공간에 가득한 미립자 에너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상태를 이론으로 정립한 이론이 바로 음양이론이다. 그래서 음양이론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건강을 가지고 놀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한의학의 기반인 황제내경이 왜 음양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그래서 인체의 건강과 질병을 정확히 탐구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미립자 에너지 개념을 알아야 하고 전자생리학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음양이론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소는 총 33회에 걸쳐서 음양오행 이론을 대충이나마 설명하고자 했다. 이제 건강과 질병의 원리를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는 자동으로 근원의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대증의학과 근원의학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당뇨병 같은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이유는 현대의학의 한계와 다른 생리학 이론의 부재 때문이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돈에 의해 단단히 제어되고 있어 대한 이론들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론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현대의학 돈줄을 끊었기 때문이며 이들은 철저히 무시당한다. 전자생리학은 기존의 의학 이론을 뒤흔들고 있으며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생체 생리학이 전자생리학이고 이는 결국 기존 의학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인체 질병 문제는 병의 근원과 증상을 다루는 방법론으로 나뉘며 이는 대증치료와 근원치료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양자역학에 기반한 전자생리학이 필요하고 이는 음양이론과 연결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양자역학을 5000년 전에 이미 알고 유용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 문명을 복원해가고 있는 걸까 의문을 던진다. 동양 철학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으며 신은 자유전자와 동일하다는 의미로 신의 개념이 동양 철학의 해석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유전자는 모든 물체의 조물주이자 파멸의 신으로 비유되며 이는 인간과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게 적용된다. 인간의 건강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며 여기서 인간과 주변 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설명하는 이론은 음양이론이다. 음양이론을 이해하면 건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한의학의 기반인 황제내경이 이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인체의 건강과 질병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
미립자 에너지, 전자 생리학, 음양 이론을 알아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는 음양 오행 이론을 설명하고 대증의학과 근원의학에 대해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